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그 자료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대부분 이제 민간 경력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이제 초심자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마지막 끝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강의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뭐 궁금하신 점 있거나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 메일 주소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거의 매일 확인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영어고, 네, 여기가 숫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강사들 얼굴 배너가 쭈르륵 떠요. 거기서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실 글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기초니까 제가 그 자료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서 이제 박의령 선생님께서 상황 판단에 대한 개괄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PSAT는 기본적으로 적성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 공부를 했고 예전에 수험생 생활을 해봐서 말씀을 드린 건데, 혹시 여기서 기타 사트나 다른 기업 적성 시험 혹시 공부해 보신 분 있나요? 이런 류의 시험 다들 처음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적성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이제 업무를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기본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아마 거의 진행하셨을 텐데, 이 PSAT 같은 경우는 민간 경력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네, 제가 이 공부를 거의 한 7년 넘게 했고, 이제 강의도 이제 횟수로 한 4년차 됐는데, 주변에서 보면, 네, 이렇게 한번 요약을 시켜볼게요. 이론, 연습, 실제, 문제 대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PSAT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PSAT, 특히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세부적인 것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개강하는 이제 주말 초급 몰입반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론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자료 해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자료 해석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지금 아예 처음이다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보신 분 있나요? 네. 어땠어요, 문제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수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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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감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 해석은 말 그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것인데, 사실 이 자료 해석에서의 자료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 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이제 보고서로서 이 세 가지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제 실제 연산도 들어가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감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수학이다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상 이것을 들여다보면 수학이 아니에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다가는 반드시 실패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시니까 처음에 너무 이 고정관념 가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흔히 말하는 수학 포기자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바라보면 이거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 이 시험, 그리고 특히 자료 해석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한다면 이게 더 이상 계산이나 숫자 노름이 아니라 수리력에 대한 사고력 측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표 그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이 뭔진 다 아실 거예요. 표너무 표화되어 있는 자료, 그림은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도표로 나타낸 자료, 그리고 보고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서 많이 써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뭐 상급자나 아니면 일상 그 대중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줄글로 작성된 자료인데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학은 아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부를 해도 이걸 과연 올릴 수 있느냐? 아까 그 한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감각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의 성격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올라가요. 솔직히 공부를 해서 안 오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시험이.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그 작년에 제 수강생 중에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기억에는 수학을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봐도 잘 못했는데 작년 실제 시험에서 최종적으로 4개밖에 안 틀려서 최종적으로 합격했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이거를 잘 모르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민간 경력자 준비하신 분들은 그 보통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도 일요일로 배치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을 투자한 대비 여러분들이 효과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런 좀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료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몰입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내일 강의, 그러니까 기초입문 강의를 개강을 해요. 사실 주말 몰입반을 제외하고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진행하는 강의는 이제 백문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출제되었던 5급 공채 중에서 조금 초보자들이 접할 수 있는 문제 100문제를 엄선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지금 그 생업에 종사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어려울 텐데, 이제 주말에 하는 이제 기초 몰입반은 사실 이 과정으로 하긴 하는데 이 과정을 병행해서 할 거예요. 병행해서 할 것이고, 그 처음에 얘네들의 특성부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얘네들의 특성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년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출제 경향이 살짝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충분히 그 예전 민간 경력자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가도 누구나 20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되었는데 작년부터 확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문제를 좀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5급은 지금 공채랑 민간 경력자 시험 이제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그 40문항이 출제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민간 경력자 문제는 25문제 출제가 되고 푸는 시간도 달라요, 물론. 5급 공채 같은 경우는 이제 90분에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는 60분의 시간을 들여서 풀면 되니까 이렇게 좀 더 비중 문제 수도 적고 시간도 적고 난이도도 조금 더 낮긴 한데, 작년부터는 이제 특히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예전 5급 공채 난이도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난이도가 그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처음에도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출 것인가 못 맞출 것인가가 사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쪽 기출문제뿐만 아니고 이쪽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제 주말 초급 몰입반에서는 사실 이쪽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조금 난이도를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서 좀 편해요. 너무 쉬운 거 위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조금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셋은 적성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전날까지 공부했던 문제가 절대 안 나와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이것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PSAT라는 이론적인 부분의 토대를 그냥 쌓기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론과 실제 문제를 병행해서 또는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리고 더구나 여러분들은 이 민간 경력자 문제 한정하지 않고 5급 공채 문제까지 아울러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7일 동안 이제 기초 인문 주말 초급 몰입반을 진행하게 되고 아마 교재는 여러분들 개강 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이제 교재를 별도로 해가지고 민간 경력자 해설집과 이론 파트를 이제 별도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 지금 이제 시험이 올해 이제 6년째죠.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제 작년까지 시험이 시행이 됐고 이제 올해 6번째 시험인데 제가 2011년부터 15년 민간 경력자 자리에서 기출문제 총 이제 125문제가 되겠죠. 그에 대한 해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습용으로 제가 좀 그렇게 워크북 형식으로 마련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께 뭐 숙제로든가 아니면 스스로 이제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것이고 이제 저와 이제 몰입반에서는 이쪽 문제 위주로 그리고 민간 경력자에 나올 부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초급 몰입반이 총 7회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강의가 계속 이어지긴 해요. 이제 중급 몰입반이라 해가지고 6월부터 여러분들 시험 전까지 한 6회 과정으로 더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론 파트 연습하고 그다음에 과거 실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을 좀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이제 중급 몰입반에서는 제가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시험도 보고 실전 연습처럼 모의고사 진행 방식으로 시작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적게 드렸는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아직 시작할지 결정을 잘 못했는데 혹시 이런 시험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나요? 아무것이라도 질문해 주셔도 좋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보통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이런 수험 생활을 했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PCS 이제 자료 해석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들었던 이제 상황 판단도 있지만 언어 논리도 있죠. 총 이렇게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제가 뭔가 이론적인 측면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언어나 상황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다가가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제 한글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쪽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풀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예전에 수학을 좀 싫어하셨거나 숫자 감각이 좀 떨어진다거나 나는 정말 숫자를 안 치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신 없어요. 보통 되게 자신 없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는 공부하다 보면 이 둘은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과목이 아니라서 이렇게 막말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올라가요. 조금 약간 정직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수학은 아니라고 했지만 숫자는 거짓말 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문제를 안 보신 분들은 공감을 못 하시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이 언어나 상황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때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어떤 게 답이지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문제를 못 풀면 못 풀었지 그런 고민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좀 쉽게 느껴지다가도 나중에는 자료 해석이 좀 더 수월하다고 느껴져요. 누구나 그래요, 그거는. 이쪽 뭐 숫자 쪽에 관심이 좀 없거나 잘 못하신 분들도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다 보면 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네, 제가 뭐 자세한 신상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도 평소에 연습하시면 하소연이 50점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합격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합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꾸준히 하고 실제 이제 제 수업 들을 때 이제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에서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실제 작년 민간 경력자 시험에서는 이제 4개밖에 안 틀렸으면 굉장한 고득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 사례도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제가 충분히 합격의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믿고 열심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과목인 언어논리 선생님의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